네, 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차트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트 이론은 높은 확률로 맞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전에서 심리를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이론의 어떤 확률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트 분석의 사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꼭 찾아볼 만한 상승 캔들의 예시, 그다음에 이평선의 실전 해석법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의 사요소라고 하면은 캔들과 이평선, 매물대, 거래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캔들과 이평선이죠. 그래서 캔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캔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이 복잡한 캔들 해석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강도와 방향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강도라는 것은 이 몸통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향이라는 것은 이 캔들이 연속돼서 나타날 때 그것들이 이제 함축하는 의미, 그다음에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있죠. 이것은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기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짧아질수록 기세가 약한 거고요. 거의 이제 일직선에 수렴할 때는 이제 경합을 하는, 위아래가 경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캔들은 총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승하는 캔들이자 아니면 이제 진입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캔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뒷박형 캔들인데요. 이것은 추세 전환을 의미하죠. 보통은 이제 하락이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는 좋은 캔들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그런 경합 캔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서 서서히 상승 반전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후에는 계단형 캔들이나 아니면 지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계단형 캔들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양봉, 경합,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승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상승이 계속되는 거고요. 이후에 종종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테마주의 랠리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짝짝이 캔들인데요. 음봉과 양봉이 비슷한 크기로 번갈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합을 생략한 대박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형 캔들에서 중간 경합 캔들을 빼고 캔들의 몸통을 좀 늘리면은 이렇게 짝짝이 캔들이 나오게 되죠. 역시 이제 추세 전환 캔들이고요. 이 대박형과 짝짝이 캔들의 중간 형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V자 캔들 또는 U자 캔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급격하게 추세가 반전되는 낙주 매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이 짝짝이 캔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장 초반에 보시면 이제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분봉이 이렇게 급격히 짝짝이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쭉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급락이 멈추고 급상승하는 것은 여기가 바닥이라는 이 컨센서스가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캔들이 바로 짝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평선인데요. 이평선도 반드시 차트 분석을 하실 때 보셔야 되죠. 이평선은 본전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의 어떤 평균가, 종가 평균가를 우리가 20일 이평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동 평균선입니다. 상대의 본전, 특히 평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평단가가 어느 정도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단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카드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어느 정도 보고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평선을 안 보고도 들어갈 정도라면 내 패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엄청난 어떤 확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많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평선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모든 투자자의 평균 단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을 내봤을 때 평균 보유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20거래일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일 이동 평균선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0일 선이 상방이면 보통 캔들은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방이라면은 캔들은 아래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21 선이 상방으로 향하면서 캔들이 그 위에서 파도를 타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죠. 저 위에 이제 구글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캔들이 이렇게 21선 위에서 파도를 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림. 이제 우리가 오프쇼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든 이평선을 뚫고 본전 매물 다 소화한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림을 오프쇼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도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식 캔들 차트를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만 골라 풀어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힘든데 어려운 문제를 굳이 골라가지고 거기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 차트를 보시면요. 위에 건 구글, 밑에 건 아이린이죠. 그래서 최근 구글은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 기반에는 역시 이 이평선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20일 이평선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아이렌이 이제 $80 언저리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기세가 좋았지만은 그 이후로 21선이 꺾이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물대라고 하는데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렇게 퍼센티지로 막대 그래프 나온 것이 바로 이 매물의 어떤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물려 있는 자리를 표시하는 것, 또는 이제 평단가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가 비어 있다면은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없으면 호가를 긁는 즉시 빠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가로 이렇게 내던지는 즉시 빠르게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호재나 모멘텀에 의한 급등, 급락 외에도 매물대로 인한 급등, 급락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쪽만 매물대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언저리에 주가가 왔을 때 빠르게 상승 추세라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반대로 내려올 때도 역시 개파락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쌓여 있는 곳에서도 역시 내려올 때 개파락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동안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규장 차트에서는 이렇게 갭으로 떠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앱장이나 데이장, 프리마켓까지 쭉쭉 계단식으로 빠르게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두터울 경우에는 보통 저항이나 지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임계점을 만드는 자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21선이 이렇게 꺾여 가지고 하방을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이 확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안정적인 투자에 촉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것이 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은 이 호가창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나 매도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을 하죠. 반대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많다면은 그만큼 차트의 신뢰도가 상승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론대로 실전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많아졌거나 또는 이를 꾸준히 유지를 해 나가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인기 종목 또는 관심 종목 또는 테마성으로 분류되는 끼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총 대비해 가지고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려서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꼭 찾아야 할 상승 캔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실 때는 모든 캔들이나 모든 이평선의 흐름을 다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죠. 우리 이제 진입 시점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물량을 정리하거나 매도해야 될 시점에서 차트를 분석하기 때문에 대박이나 계단, 짝짝이 이런 캔들만 찾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의 핵심은 장대 양봉이나 그에 준하는 장줄을 먹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랠리죠, 랠리. 장줄이라는 것은 랠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한 번 상승하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시그널을 준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매일 매매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이제 장줄이 나올 수 있느냐, 랠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전부 무시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이밍, 다른 어떤 포인트에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해봐야 손에 쥐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우리가 찾아다니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캔들의 예시를 하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박형 캔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박형 캔들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V자형이죠. U자 또는 V자형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는 순간 이렇게 계단형 캔들이 또 나오게 되죠. 이 상황에서 21선은 이제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이후로도 쭉쭉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시세의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대박형, 역대박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바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형, 대박형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부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이 U자형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오프쇼 캔들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쇼는 캔들이 모든 이평선을 다 제끼고 위에 올라선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세가 하락하던 요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캔들이 음봉 짝짝이가 나왔죠. 그래서 음봉 짝짝이를 넘어선 이런 하락이 나올 때는 얼른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1선이 꺾이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이평선의 실전 해석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평선을 보는 이유는 이평선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을 때 매매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방시에는 기존 물량,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신규일 경우에는 관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망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이 하방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선이 내려가는 요 위치에서도 양봉이라든지 상승하는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승 여력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이평선 이렇게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깐 캔들이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을 바로 구출해 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린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당분간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요 진입 시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쭉쭉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들의 단순 각도만 봐도 엄청나게 하늘로 치솟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격이 벌어진다면 다시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기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캔들을 보시면 역시 역대박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을 거쳤고요. 이제 횡보 비슷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평선이 애매한 각도죠. 뭐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 기다리면서 간헐적인 단타만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인 단타라는 것은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저가 라인에서 대기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평선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뭐 고점에 잡아도 크게 물리질 않죠. 하지만 박스권에 있을 때는 박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를 하다가 박스 하단을 돌파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가 대기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발 지점에서 강하게 비중을 베팅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폭발 지점이라는 것은 여기 선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가는 그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쭉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을 했고요. 음봉이 다수 출현하고 윗골이 많이 달면서 이제 또 대세 하락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이평선이 꺾이는 그런 지점에서는 두말 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하방을 돌파를 하는 이 위치죠. 이런 것은 비유를 하자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이것저것 다 챙겨 나올 정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갑만 챙겨가지고 얼른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이평선의 추세 반전이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물린 사람들이 다 던지고 그 던지는 구간이 끝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반등을 이어나가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는 이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전 챕터에서 보셨던 그 차트와 동일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연속 양봉과 함께 추세가 대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이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요. 이 기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전에서 기술적 분석은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죠.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상 마인드 컨트롤이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못 먹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공부를 많이 해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있고요. 몰라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수익을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론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위에 이제 파란 사람부터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익으로 가는 그 길에서 곳곳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에 수익도 나고 하지만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횟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많은 횟수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뛰는 거죠. 그래서 5번 넘어지면서 시드하고 멘탈이 갈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수익을 내는 구간이 오더라도 손에 쥐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손실을 향해서 매 순간 전력 질주하는 그런 무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빨간 사람을 보시면은요. 내가 잘 모르거나 어려운 문제에 닥치거나 또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두리번 하면서 찾는 척만 하고 있어요. 실제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돈이 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드와 시간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애매한 곳에 불필요한 곳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종목과 타이밍을 엄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점점 더 쉽게 시드가 불어나는 그런 마법이 생기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빨간 사람보다는 파란 사람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는 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왜냐면은 실패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봤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실전에서의 마인드 컨트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빨간 사람한테 수익률이나 수익 면에서 크게 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날마다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차트 분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